독일과 프랑스가 불가능이라고 단언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총 길이 14.6km, 1조 4천억 원 규모의 터키 해저 터널을 오차 2cm의 완벽함으로 완성시켜버린 거죠. 100분이 15분으로 단축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해날 세계 최고 건설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의심에서 감탄으로, 불가능에서 전설로 바뀐 그 놀라운 현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숫자가 증명하는 한국의 전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하셨는지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에서 30년간 해양공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죠. 영국 도버 해협부터 노르웨이 피오르드까지 세계 곳곳의 해저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2013년 3월 터키 정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밀러 박사님, 보스포러스 해협 해저터널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관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니.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그 상징적인 바다 말이죠. 하지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싶었습니다. 수심이 최대 110m, 수압은 대기압의 11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해저 지반이 모래와 점토가 뒤섞인 불안정한 충적층이에요. 터키 정부 관계자가 설명하는 조건을 들으니 정말 까마득했어요. 게다가 이스탄불은 비잔틴 제국부터 오스만 제국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묻힌 곳이었거든요. 이미 독일과 프랑스의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정말요? 네. 지멘스, 부이그, 비파지. 모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유럽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손을 든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나요? 한국의 SK건설입니다. 한국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해저터널을? 독일이나 프랑스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혹시 잘못 들었나요? 한국이 해저터널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요? 저희도 처음엔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에서 가장 완벽한 제안서를 냈어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해저터널은 일본, 프랑스, 영국 같은 선진국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사님이 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 경계선 말이죠. 하지만 저 바다 밑 110m의 터널을 뚫는다니. 정말 미친 짓 같았습니다.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한국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현장 소장을 맡고 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마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 오신 한스 밀러 박사님이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박철수 소장님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길에 이스탄불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시아와 유럽이 한 도시에 공존하는 신기한 풍경이었거든요. 박사님,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에 도전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박철수 소장님의 말이 허풍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스포러스 해협 연안에 거대한 건설 현장이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과 터키 현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3개월 만에 준비했나요? 한국 사람들의 속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박철수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총 길이 14.6km, 그중 해저 구간이 5.4km.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들도 비슷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 뭐가 다른가요? 기술이 다릅니다. 박철수 소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정밀 시공 기술과 TBM 운용 노하우를 결합했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방법이죠. 그때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독일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팀의 의지는 대단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럽 기업들이 포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박철수 소장님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다음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한국이 유럽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박철수 소장님이 저를 해저터널 입구로 안내해 주셨어요. 박사님, 오늘은 저희 TBM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TBM이요? 터널 보링 머신입니다. 터널 굴착기죠. 거대한 지하 공간에 들어서니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길이 120m, 무게 2,4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독일에서도 TBM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정교하고 첨단 장비는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직접 설계한 특수 TBM입니다. 해저 고압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한국인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을 수입한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거라고요? 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정밀 제조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어 시스템을 보니 실시간으로 수압, 집안 상태, 기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정밀 센서가 집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굴착 속도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드문데요. 저희가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건설에 적용한 거죠.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IT와 건설을 융합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굴착 현장에서 며칠 후 실제 해저 굴착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수심 110m, 대기압의 11배 압력이 가해지는 극한 환경이었어요. 박사님, 안전장비 착용하시고요. 특수 잠수복을 입고 압력 챔버를 통해 해저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엄청난 수압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소장님, 집안 상태 어떤가요? 모래층과 점토층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박철수 소장님이 침착하게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TBM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커터헤드가 회전하면서 안반을 뚫어나가는데 마치 거대한 지렁이가 땅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몇 미터나 굴착할 수 있나요? 평균 15에서 20m입니다. 집안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독일 기준으로는 해저에서 하루 10m만 뚫어도 대단한 건데 한국은 그 2배 속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죠? 정밀 제어 시스템 덕분입니다. 센서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적의 굴착 조건을 찾아내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경험에 의존해서 굴착하는데 한국은 이미 과학적 데이터 분석 시대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굴착 3주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장님, 뭔가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TBM이 갑자기 멈춘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고대 유물로 보이는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해저에서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건축물 일부가 나온 거예요. 이스탄불이 역사의 도시이긴 하지만 해저에서 이런 유물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사를 중단해야 할까요? 터키 정부 관계자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유럽 자문단은 모두 공사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너무 큽니다. 프로젝트를 연기해야 해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박철수 소장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결책이요? 유물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터널을 완성하는 방법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기술자들이 놀라운 제안을 들고 왔어요.
3D 레이저 스캐닝으로 유물을 완벽하게 기록한 후 안전하게 이전시키겠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나요? 한국의 게임 회사와 박물관이 협력해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이었어요. 게임에서 사용하는 3D 기술을 문화재 보존에 적용한 거였거든요. 실제로 작업 과정을 보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1mm 단위로 정밀하게 스캔해서 디지털로 완벽하게 복원한 후 특수 장비로 조심스럽게 유물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물도 보존하고 터널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터키 고고학자들도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은 처음 봅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건설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였어요. 어느 날 밤늦게 현장을 나서다가 박철수 소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소장님,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고요.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무섭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놀라워요. 박철수 소장님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익숙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의 기술력 뒤에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널. 정말 역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가 두 대륙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독일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정밀 시공과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더 깊은 해저로 들어갈수록 압력은 더욱 강해지고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굴착 시작 2달째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갑자기 현장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비상 상황. 비상 상황. 모든 인원 대피하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급하게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박철수 소장님이 창백한 얼굴로 무전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3번 구역에서 수압 파열 사고 발생. 작업자 5명이 고립되었습니다. 해저 85m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고압수가 터널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배기압의 9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압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작업자들이 압력 챔버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몇 시간 안에 구조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했거든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터키 정부 관계자들과 유럽 자문단이 모두 모였어요.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나? 독일 자문관 슈미트 박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는 무리였어. 한국 따위가 무슨 해저 터널을? 맞아요. 즉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프랑스 자문관도 동조했어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터키 정부 관계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시선이 박철수 소장님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박철수 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구조 작업을 완료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쳤어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슈미트 박사가 거칠게 말했지만 박 소장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작업자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 올라왔어요. 동료를 버리지 않는 그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박사님도 말려주세요. 슈미트 박사가 저에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한국 팀을 지지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먼저 수중 로봇을 투입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개발한 심해용 로봇이었는데 극한 수압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고립된 작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구조 장비를 투입했어요. 이것도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었는데 수중에서 압력 챔버를 연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장비는 어디서 구했나요?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잠수함 구조용으로 개발했던 기술이에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은 건설뿐만 아니라 해양 구조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조 작업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번 작업자 구조 완료. 2번 작업자 구조 완료. 하나씩 구조될 때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마지막 5번째 작업자를 구조할 때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산소 잔량 5분. 거의 다 왔습니다. 박철수 소장님이 직접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은 뒤로 했던 거예요. 구조 완료. 모든 작업자 안전. 그 순간 현장이 뒤집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진짜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거였죠.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슈미트 박사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박철수 소장님이 새로운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어떤 원리인가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지진파 분석, 지하수 유동 패턴, 지질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지역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기술을 언제 개발했나요? 지난 8시간 동안 개발했습니다. 8시간 만에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8시간 만에 이런 정밀 시스템을 개발한다니.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연구원들까지 긴급 투입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회사를 떠나서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기술자들이 힘을 합친 거였어요.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고 슈미트 박사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우리가 10년 걸려도 못 만들 기술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프랑스 자문관도 고개를 숙였어요. 터키 정부 관계자들은 완전히 감격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현장 식당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 음식도 나왔는데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수 소장님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에요. 그날 밤 박철수 소장님과 보스포러스 해협을 거닐며 이야기했어요. 소장님, 저도 이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단순한 자문관이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 말이에요. 박 소장님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환영합니다, 동료.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저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일원이 된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독일 본사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술력, 창의력, 그리고 동료애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굴착 시작 3년 3개월째.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박철수 소장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시아 쪽에서 출발한 터널과 유럽 쪽에서 출발한 터널 사이의 거리가 이제 100m도 안 남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소장님, 큰일입니다. 현장 기술자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지질 조사 결과 마지막 구간에 화강암층이 발견되었습니다. 화강암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화강암은 TBM으로도 뚫기 어려운 가장 단단한 암석이었거든요. 긴급회의가 또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발파 작업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터키 정부 기술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해저에서 발파는 너무 위험해요. 자칫하면 터널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럽 자문단이 반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m를 남겨두고 포기할 건가요?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3년 넘게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박철수 소장님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요? 정밀 발파 기술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했어요. 발파라고 해서 다 같은 발파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화약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최소한의 충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한 기술이었어요. 컴퓨터로 정밀 계산해서 화강암만 선택적으로 부수는 거였어요. 정말 안전한가요? 한 번도 해저에서 시도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어요. 박철수 소장님의 눈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밀 발파 장비가 준비되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수백 개의 작은 구멍을 뚫고 정확히 계산된 양의 화약을 넣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걸로 정말 화강암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나요?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실제 발파가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작은 진동과 함께 화강암이 깔끔하게 부서져 나갔거든요. 주변 구조물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어요. 이런. 정말 신기하네요. 터키 기술자들도 감탄했어요. 한국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2016년 8월 13일 오후 3시 42분. 관통되었습니다. 관통되었습니다. TBM 조종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아시아에서 출발한 터널과 유럽에서 출발한 터널이 드디어 만난 거예요. 오차는 얼마나 되나요? 수평 오차 2cm, 수직 오차 1cm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정밀도였어요. 14.6km 길이의 터널에서 오차가 겨우 2cm라니.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고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박사님도 우세요? 박철수 소장님이 물었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에요. 정말 역사를 만들어낸 기분입니다. 그 순간 아시아와 유럽이 처음으로 해저로 연결된 거예요. 수천 년의 분리가 끝나고 두 대륙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터널 개통식은 2016년 12월 20일에 열렸어요. 터키 대통령부터 세계 각국의 VIP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터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터키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가 10분 넘게 계속되었어요. 개통 첫날 첫 번째 차량이 터널을 통과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100분 걸려서 건너던 것이 이제 15분이면 되는 거예요. 2017년 5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ENR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ENR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설 전문지였어요. 그곳에서 터키 유라시아 해저 터널을 세계 최고 프로젝트로 선정한 거예요. 한국 건설사로는 최초입니다. 박철수 소장님이 트로피를 들고 환호했어요.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든 작품입니다. 한국의 혁신적 기술과 불굴의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철수 소장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박사님, 이제 독일로 돌아가시는군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네. SK건설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차세대 해저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하자고요. 박철수 소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세요? 네. 3년 반 동안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야말로 미래 건설 기술의 중심이라는 걸요. 2025년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SK건설의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꽤 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같은 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박철수 소장님은 이제 SK건설의 부사장이 되었고 저희는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스, 다음 프로젝트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든 좋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요.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은 지금도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사람들이 15분 만에 두 대륙을 건널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가끔 이스탄불에 출장을 가면 그 터널을 지나면서 생각해요. 9년 전 저는 한국을 의심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기술력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동료를 버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창의력이에요. 유럽에서는 안전하게, 확실하게를 추구하지만 한국에서는 빠르게, 혁신적으로를 추구해요. 그래서 한국이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있으면 한국을 찾아요.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이후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해저터널 1위 국가가 되었거든요. 요즘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한일 해저터널, 중국 한국 해저터널, 심지어 베링 해협을 잇는 러시아 알래스카 해저터널까지. 한스, 정말 가능할까요? 박철수 부사장님과 한국이 함께라면 뭐든 가능하죠. 터키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 아시아 유럽 대륙 간 해저터널, ENR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상 수상, 교통시간 100분에서 15분으로 85분 단축, 총 사업비 12억 4,500만 달러, 수평 오차 2cm의 정밀 시공, 세계적 인정으로 터널 기술 강국 한국의 위상 확립.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지금까지 한스 밀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스에게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